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측과 또 7분의 우리 청년 창업회원 반갑습니다. 청년 창업학교 저도 말만 듣다가 한번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은기나게 부모님을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벌써 10년이 된 사업이고 또 여기서 유니콘 기업이 코스 직방을 들어서 AB 유니콘까지 4개가 나왔다고 해서 대단한 것 같습니다. 1조 매출을 하는 유니콘 기업이 사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곳에서 대응했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1년 개국 당시에 241명이라는데 지금 1065분이나 되셨고 거의 100%의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동안 썼던 그 청년에 대한 예산 가성비가 이렇게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고 또 저희가 보완할 점들이 뭔지 뒷받침하겠습니다. 저도 인천시장 시절에 대불모 스마트타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고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송도 경제 자유에게 위치해서 BT 산업의 메카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게 어제 같은데 이렇게 훌륭한 청년 창업 사관학교 이렇게 입교해서 미래 유니콘 기업의 꿈을 키우고 계신 여러분들 정말 반갑고요. 저희가 민주당이 그동안 우리 20, 30대 청년들에게 좀 소원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는 이제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을 했고 다행히 최근에는 20대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좀 앞서고 있다 이런 보도가 최근에 나오는데 더욱더 저희들이 우리 청년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여러분의 주거 문제와 직장 문제, 이런 창업 문제를 잘 정착하고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내년 예산에도 우리 청년들의 주거 문제와 여러 가지 이 반값 등록금 문제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년간에 예산안을 조율하고 온 길입니다. 앞으로 이 청년 창업 사업학교도 한 1인당 한 1억 정도가 배정된 걸 알고 있는데 또 예산이 더 추가돼서 여러분들의 이 사업이 잘 뒷받침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국무총리로서 또 전남도 도지사를 여기 마치고 여러 가지 명총리로 그동안 특정을 총괄해 오시던 우리 이낙연 의원님께서 나라를 책임지고자 이번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청년 사관학교를 찾으신 이유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낙연 후보님과 함께 여러분의 말씀을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반갑습니다. 황영태 대표, 장영민 대표, 김대표 대표, 장보경 대표, 지호선 대표, 명도환 대표, 박수영 대표. 이미 창업하신 모양이죠? 네. 괜찮습니까? 스타트가? 제가 작년 8월 말일에 대표로 취임하면서 9월 정기국회 처음 대표로 연설했을 때 이런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업국가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도록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사업화하고 창업을 하고 결혼은 성공하고 또 많은 시간을 과대하기도 하고 다시 못하고 또 도전하고 언젠가는 성공하고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어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꿈을 실현하고 계시는 분들이어서 더욱더 반갑고 제가 여러분께 오늘 좋은 지혜를 많이 얻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창업을 한다는 것이 주저되고 그렇게 창업이 아직 다른 나라보다 활발한 편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훨씬 더 활발해져야 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사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저께 몇 가지 제가 정책을 제시했었는데, 첫째가 모태펀드를 지금 7조에서 10조로 늘리겠다. 보다 창업의 지원을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둘째, 기술보증보험 자본금을 현재의 2조에서 4조로 늘리겠다. 그리고 흔히 벤처 전문은행이라고 부르는 혁신투자은행을 새로 설립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 창업가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규제를 어떻게 철저할 것인가. 똑같은 경우에 국제적인 규제의 사례들을 봐서 규제가 적은 쪽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한다. 여러 나라들의 규제 실패를 파악해서 규제가 적어도 문제가 없는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자. 규제 완화의 국제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업 공간의 확보가 만만치 않을 텐데, 우선 지방의 경우에는 점점 비어가는 교실들을 창업 공간으로, 지방 사립대학의 비어가는 공간을 창업 공간으로 만들자. 그리고 그 가장 가까운 곳에 주거단지까지 조성해서 청년 창업자들이 창업 공간과 주거 공간을 얻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창업 특구라는 것이 현행 제도에는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 많은 장벽을 없애서 외국의 청년들도 함께 와서 창업하고 클러스터를 이루면서 집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국제 창업 특구를 전라북도 새만금에 주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고 공항이 생긴다면 굉장히 중국의 청년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니콘이 이제 13개쯤 됐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 2배로 늘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성장인데, 그 13개 중에 2개가 청년 창업가에 의한 것이다. 대단히 공적인 일이죠. 앞으로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니콘까지 가지 않더라도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있는 중견기업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2025년까지 7,000개 정도 늘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총리로 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 그런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목표를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중견기업을 늘리는 것, 이것을 목표로 두는 게 어떻습니까? 가장 가시적인 성과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도전할 가치가 있고 달성 가능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어서 2025년까지 7,000개 달성은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기업을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꼭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들은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성취를 하셨는가, 또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시는가, 이런 거 현장에서 보고 싶네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공하는 소셜 로봇 제품인 나로봇을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쿠드 로보틱스의 대표 박희영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당 대표님과 후보님께서 이렇게 스타트업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청년 대표들의 의견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 간담회에서 대표님들과 후보님 그리고 정치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스타트업의 인력난 문제입니다. 후보님 혹시 네카라쿠베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네카라 소베란,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들의 대기업에 IT 기술 인력들이 몰리는 현상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이렇듯 요즘 스타트업들은 유능한 개발자를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또 힘들게 뽑아서 가르쳐 놓으면은 더 대우가 좋은 곳으로의 이직률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타트업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임금과 복지 때문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구직난을 겪고 있는데 4차 산업 스타트업들은 부인난을 겪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4차 산업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들이 유능한 개발자를 구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인력 양성 및 공급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창직 인턴제 등을 개선하여 활용하는 등 4차 산업 스타트업의 구인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제도적 방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 전공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스타트업의 경험을 쌓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스타트업과의 인재 매칭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며 전문 인력 양성과 공급을 병행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스타트업을 위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등 좀 더 스타트업에 맞게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구직자 청년분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일부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받는 데 있어서 기준 단가가 시장 가격과의 괴리가 있습니다. 그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기준 단가를 현실화해서 좀 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스타트업들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개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스카이 모빌리티를 저주하는 주식회사 도경의 대표 홍도경입니다. 이번에 후보님께서 롯데펀드 규모를 10조 원까지 확대하시겠다고 발표하신 걸 뉴스에서 봤는데 이렇게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조업은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등 다른 업종에 비해서 제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만큼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이를 조달할 수 있는 투자 처발들이 스타트업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하지만 저 같은 초기 기업은, 특히 그 중에서도 제조기업은 투자 유치를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플랫폼이나 물리혁신과 같이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고 엑시트가 가능한 쪽으로 관심이 많이 가기 때문인데요. 저희 같은 제조업도 투자 유치를 조금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강구해 주시면 보다 혁신적인 제품으로 시장에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스타트런의 대표 지효선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 회사 명에서 아실 수 있으시다시피 스타트업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나 투자 유치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꼭 필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 회사입니다. 지금 이제 창업한 지 5년이 좀 넘었는데요. 제가 처음 창업을 할 당시 20대였다 보니까 주변에서 굉장히 만류가 좀 심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스타트업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좀 편견이라든지 이런 인식 같은 걸 없애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이나 청소년 때부터 다양한 창업 교육이나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서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창업이라고 하면 소상공인 창업도 있고 프랜차이즈 창업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이런 기술 기반의 창업들도 있는데 이 어린 시절에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면서 창업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문화들이 좀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레스펙토리의 대표 명보람입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교육용 인공호흡기 그리고 의료 구조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용 인공호흡기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이제 특화 코칭 그리고 시제품 제작 테스트 트릭 등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제품 개발을 어느 정도 마치고 그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평가 등의 제품 판매를 위한 지금 현재 인허가 인증 작업을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계시는 모든 대표님 중에서 가장 신생아입니다. 신생아 대표로 올해 3월에 제가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지금 창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정말 그 단기간 내에 이렇게 제품 개발 완성 단계까지 이룰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비롯해서 우리 정부에서 계속 지원해 주시는 그런 청년 창업 그 지원 정책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아무래도 제가 의료기기 분야다 보니까 의료기기 규제 쪽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금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모든 의료기기는 판매 전에 그 인허가 과정에서 사용 적합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즉 사용 적합성 평가까지 완료가 되어야지만 의료기기를 시장에 판매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근데 이 평가를 받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최소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기간을 따지면 이제 최대 6개월까지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해외에서는 이제 그보다 더 많은 억 단위의 비용과 그리고 연 단위의 그 시간이 추가로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작은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그 시장 진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또 어려운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정보 인증 지원 사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용 적합성 평가에 그 필요한 비용이나 그 컨설팅 등을 이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보건산업진흥원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정보 인증 지원 사업 등이 있는데, 근데 그 사업들이 저희 같은 소규모 스타트업까지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아직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의료기기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만큼 그 정보 지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좀 이런 인증 지원 사업 부분을 좀 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와 같은 그 의료기기 분야 스타트업 기업들이 좀 더 창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기관과 기업 등의 바느질 기반의 교구 키트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스티처의 김채수라고 합니다. 저는 2017년에 이제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시작해서 이제 5년 차에 사업에 접어든 스타트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청창산을 포함해서 정부에서 많은 다양하고 많은 지원 사업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아직도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을 잘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5년차 기업들이 겪고 있는 데스밸리라는 게 있습니다. 창업을 하다 보면 누구나 이제 시련이 오게 마련이고 그게 실패로 이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데스밸리라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미국에서만 봐도 실리콘밸리의 평균 창업 경험 횟수는 3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창사 일기 대표기도 하고 이번에 데카콘 기업이 된 토스 같은 경우는 9번의 실패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청년 창업 기업도 스타트업도 이 실패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실패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원은 어렵고 이런 한 번의 기회가 아닌 좀 재창업의 기회가 좀 많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이제 재창업 관련된 지원 사업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지만 다들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자금도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신규 창업뿐만 아니라 재창업에 대한 좀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이나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A1S 대표 장상입니다. 제가 본 사업은 차량용 언어도뷰 렌더 시스템이고요. 차량 주변에 카메라를 부착해서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고 운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이쪽으로 사업을 놓고 내년에 제품 출시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창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적극적인 지지 그리고 관심에 대해 감사드리고 있고요. 저도 졸업기업이지만 청년창업학교를 교해서 지원을 받았고 현재는 총동문회를 통해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 코로나가 많이 장기화되면서 한로에 대한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개발은 했지만 그 지원 죄송합니다. 그 전시회, 행사 이런 부분이 취소가 되면서 바이어를 만날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외 판로는 더욱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출 라운처 사업이라든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고요. 스타트업이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그 바이어,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이 하나가 없습니다.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좀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울스 대표 황은택입니다. 저는 메타버스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인 제로원 스퀘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과 지금 메타버스로 유입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의 오프라인 활동이 많이 제한되어 있고 온라인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젊은 층이나 MZ세대, 그러니까 20, 30대들은 지금 진입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한 40대부터 60대까지는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도나 교육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메타버스 세계관이 지금 진입하다 보니까 그런 제도나 좀 유입하는데 좀 지원 사업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메타버스 안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세대표를 준다거나 해가지고 처음에 진입하는데 그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가 바뀌고 있는 이 시대에 좀 편안하게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인력난은 사실 저희 소울에서도 경험을 하고 있고, 저는 사실 작년에 청창사를 졸업을 하고 올해는 21년 육교생들을 대상으로 저는 청창사를 후기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많은 대표님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인력난에 대해서 특히 그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 지원 사업 중에 그 청년 지회처 일자리라는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지원 사업이 6개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의미 있는, 잘 적응하고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많은 스타트업들이 조금 더 그런 인력난을 좀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우리 박혜영님 말씀처럼 인력난은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 사장님들 만나면 가장 그 절박하게 말씀드린 인력난입니다. 52시간도 중요하고 뭐 최저임금 인상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그나마 인력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보직난과 구인난의 미스매치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제가 어제 전주에 한 기업 갔더니 그 기업은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가서 회사 소개를 하고 아예 찍어서 장학금을 줍니다. 졸업하면 바로 회사로 오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줘서 그렇게 미리미리 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특정 고등학교나 아니면 폴리텍 같은 이런 교육기관과 우리 전체 스타트업 간에 여기서 같이 협력을 MOU를 체결해서 그런 걸 좀 사전부터 비전을 주고, 아예 제 생각에는 청년들을 뽑을 때 그냥 월급제로 뽑는 게 아니라 스탁옵션처럼 같이 창업 멤버로 지분을 나눠서 함께 꿈을 이뤄보자. 뭔가 그런 유인 동기를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주신 말씀 잘 체크를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투자 유치 어려움은 바로 이 지효선님이 해결 좀 되겠네요. 우리 홍보용 씨가 말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발전하는 게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런 좀 엔지니어링이 되고 이게 파이낸싱이 돼서 이제 선순환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서 바로 꿈이 현실로 만들어지는 산업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그 나라의 어떤 산업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홍범기 씨 같은 그런 게 벤처 캐피탈과 어떻게 잘 연결될지 체크를 해보겠고요. 명보람 씨가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판매 문제와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문제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샛별님의 재창업 기회, 장현민이 말씀하신 이게 기존 블랙 뭐라 그러죠? 그 한거하고 차이가 뭐죠? 어라운드 다 기존 블랙박스 사고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녹화적이고요. 어라운드 시스템은 사전에 차량 주변의 상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사고 방지라든지 나중에 사고 원인 규명. 근데 이제 바이어를 만날 기회가 어렵죠. IR도 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이걸 할지 저도 코트라 같은 데하고 좀 상의를 해보고요. 이게 해외 바이어들과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우리 황영택 사장님 말씀 메타버스는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우리 정당사 처음으로 우리 후보님을 모시고 우리 이상현 후보님도 출연해서 같이 했는데, 메타버스는 앞으로 유망할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앞으로 이 메타버스가 더 발전해가면 아예 홀로그램으로 그냥 현실처럼 이렇게 가상 VR까지 결합해가지고 거의 비대면으로 현실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유망한 사업 발전해가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영 대표께서 우리 한국의 신산업 인력 수급의
맹점을 지적하셨어요. IT 업계의 추산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60만 명 정도의 일손 부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IT 업계가 활발하다는 얘기죠. 더구나 초창기 몇 년 동안 해마다 15만 명 정도가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의 원인은 아까 박 대표님이 적절히 지적하셨어요. 하나는 공급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어렵게 채용해놓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누구나 다 아는 국내 최고 기업의 직원들이 더 보수가 좋은 게임 업계로 스카우트돼 가는 바람에 그쪽에서 갑자기 사람이 부족해져가지고 수시 채용 방식으로 다른 기업에 있는 사람을 또 빼가는 그런 나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 교육의 맹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집적된 그 분야입니다. 우리 교육이 얼마나 좀 답답하냐 그러면 유은혜 부총리가 이걸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서운할 텐데 예를 들어서요. 컴퓨터공학과 입학정원만 놓고 보면 2008년에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입학정원이 55명이었어요. 지금도 55명입니다. 2008년 55, 지금도 55.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입학정원이 2008년에 141명이었는데 올해 745명. 왜 미국은 늘어나는데 왜 한국은 안 늘어나요? 어떤 대학 내의 어떤 경직성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도 별도로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타파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서울대학교 가서 오세정 총장님을 배웠더니 그 컴퓨터공학과의 답답함을 얘기하는 걸 어떻게 들으신 모양이에요. 55명을 600명으로 늘려주십시오. 저한테 오히려 청을 하더라고요. 당장 그렇게 되기는 어렵겠지만 좀 뭔가의 벽을 허물고 좀 유연하게 해야 한다 하는 생각 틀림없고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출범과 거의 동시에 거론됐던 일이 이제 실현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연세대학과 고려대학의 시스템 반도체 학과가 생겨서 올해 첫 신입생을 뽑았어요. 그런데 연세대학은 반도체 메이커 중에 더 큰 회사가 지원을 하고 고려대학은 두 번째 회사가 지원하는 어딘지 다 아실 거예요. 둘 다 S로 시작하는 회사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원 장학금, 전원 취업 보장 그런 식의 것이 이제 막 싹 트고 있습니다. 훨씬 더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수시 채용이 기업들에는 그런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청년들이 볼 때는 뭔가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년 4월에 중소기업 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경영자총협회, 경총 세 경제단체를 찾아가서 올가을에는 통 큰 공개 채용을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IT 분야를 포함한 신산업 분야의 일손 부족을 좀 해결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닌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채용을 해도 당장 현업에 투입하지 못하고 또 교육을 시켜야 되니 이게 답답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 시스템 자체를 독일처럼 듀얼 시스템, 학교와 기업이 서로 협력 체제를 갖추어서 일주일에 이틀 또는 수요일, 금요일 오후는 기업에서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자기가 원하는 그 기업에 취직해서 바로 현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홍보경 대표님 제조업 사실은 우리가 제조업이 많이 취약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제조업이 이만큼이나 버텨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경제가 그나마 다른 나라들보다 그 경제의 둔화가 덜했고
작년에 우리가 마이너스 2%였거든요. 영국 같은 나라가 마이너스 10%로 떨어질 때 우리는 마이너스 1로 선방했거든요. 올해는 4%가 넘을 거예요. 주로 제조업 그렇게 버텨준 것이. 예, 그 참 고마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스크 대란을 우리가 작년 봄에 한 3, 4주 겪었죠. 그런데 3, 4주 지나고 난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졌잖아요. 마스크 수급이 급속도로 안정됐어요. 바로 제조업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거든요. 만약에 봉제 공장이 하나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그런 점에서 당장은 부가가치가 좀 줄었다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제조업은 우리가 지탱하고 유지해야 한다. 그걸 위해서는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좀 전쟁 용어를 그 경제 정책에 썼어요. 삼중 폭격론. 그래서 전통 제조업은 정밀 폭격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이 폭격은 예산 폭탄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크 기업 미래 코어 테크라고 하는 미래 신산업 분야는 선제 폭격, 서비스업은 전방위 폭격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효선 대표님 창업교육 그래요. 우리 창업교육이 꼭 필요한데 교육을 하실 만한 분들이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꿈도 주지만 실무적인 준비까지 또 정책에 대해서까지 많이 알고 바로 조언을 할 수 있는 창업교육을 하실 분들을 위한 교육은 또 있어야 된다. 누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시든지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보람 대표님의 의료 분야 맞아요. 이 분야가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빨리 클 거예요. 제가 그 SV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SV 인베스트먼트 투자회사인데 대기업 계열의 투자회사가 아닌 독립투자회사로서는 랭킹1이에요. BTS를 궤도 위에 올려놓은 최초 투자자가 바로 이 회사예요. 그러면 금방 알죠. 네. 그분을 제가 한 2년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사장님은 방탄소년단을 키우셨는데 이제 거기서는 손을 떼시고 다른 투자처를 찾으시는데 지금은 어떤 분야를 찾고 다니세요? 라고 여쭈었더니 바이오 헬스입니다. 그런 분의 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분야가 클 것이다. 그리고 한국으로서 어느 분야가 유망하다. 그 분야인 것은 저도 공감을 해요. 그 사장님처럼 전문적이지 않아서 그렇지 많이 클 거예요. 특히 이제 학교 공부 잘한다고 다른 것도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그 분야로 많이 갔잖아요. 이제 뭔가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잖아요. 특히 이제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의료 현장에서 해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겠더라. 의사들 중에 발명가로 변신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명보람 대표님은 각 과정마다 돈이 들고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버틸 수 있는 만큼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지원책이 좀 다양해져야 됩니다. 그걸 한번 준비 들어볼게요. 김샛별 대표님. 맞습니다. 기업을 아이에 비유하자면 출산 장려금만 줄 것이 아니라 1살 됐을 때도 도와주고 2살 됐을 때도 도와주고 지금 그런 쪽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상품이 다양화되고 있기는 한데 넉넉지 않을 거예요. 어떤 그 러프한 통계에 따르면 첫 창업 때는 80%가 실패하고 두 번째 창업 때는 60%가 실패하고 세 번째는 40%가 실패하고 네 번째는 20%만 실패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한 번씩 할 때마다
실패율이 20%포인트씩 떨어진 겁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이렇게 높게 평가해 줘야 되고 그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 이런 점에서 김석철 대표님하고 제가 생각이 같습니다. 오히려 성공 확률은 재창업이 더 높아지거든요. 네, 장영민 대표, 지금이 제일 어려운 때이지요. 이런 때인데, 그런 방역 지침의 예외를 인정해서 혼자만 막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견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방역에 크게 해를 주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예외적인 그 허용 범위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단지 이제 방역 당국으로서는 조그마한 예외가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사태를 우려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백신 접종률이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 합리적으로 세분화해서 이렇게 허용하는 그게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황영택 대표님은 그 분야가 보시기에 어떤가요? 우리가 좀 경쟁력이 센 편인가요? 한국은 굉장히 유력한. 네, 굉장히 제가 게임 산업 쪽이나 콘텐츠 산업 쪽이나 웹툰 쪽이나 소프트웨어 쪽을 많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좋은 인력들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준이 높아지고 경쟁력도 높아지고 그런 쪽을 좀 더 했으면 좋겠고 그에 합당한 콘텐츠 산업이 우리 전략 산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더 해야 되고 아까 말씀이 이제 그 지원 기간이 너무 짧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까 김석철 대표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처럼 창업, 재창업, 3차 창업, 4차 창업 매번 지원 상품이 있어야 한다. 그 기간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청년 창업 화이팅! 자, 송영길 화이팅! 자, 이낙연 화이팅!